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뭐랄까 방대한 분석 자료, 또 최신 뉴스 기사, 그리고 재무 데이터까지 이걸 다 종합해서요. 자람 테크놀로지의 핵심 기술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 특히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AI하고 위성통신 분야, 이 가능성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보가 정말 많은데 여기서 딱 중요한 알맹이만 뽑아서 여러분께서 이 기업이 이런 곳이구나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그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죠. AI, 그리고 이제 우주시대, 이걸 동시에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아주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잠재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 실체를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람 테크놀로지, 이게 2000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패블리스 기업 맞죠? 네, 맞습니다. 패블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시설, 팹이라고 하죠. 이게 없이 오직 설계랑 개발에만 집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주로 통신용 반도체, 특히 5G 같은 차세대 통신망의 핵심 부품인데요. 광 트랜시버용 시스템 온 칩, 그러니까 SoC라고 부르는 것, 이걸 개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시스템 온 칩, SoC. 네, 여러 시스템 기능을 칩 하나에 다 넣은 거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데요.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에 꼭 필요한 XGS-PON, 이게 뭐냐면 10기가 속도를 지원하는 수동형 광 네트워크 기술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체 개발했어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같은 주요 통신사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의 기본적인 기술 저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정적인 통신 반도체 기술은 딱 가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근데 요즘 시장의 관심은 좀 다른 데 더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이 회사를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기존의 그 탄탄한 기술력을 발판 삼아서 미래 시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저궤도 위성통신용 반도체입니다. LEO라고 하죠. 저궤도 위성이요? 그 스페이스X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저궤도 위성이라는 게 지구 가까운 궤도를 이렇게 휙휙 돌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이거든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에 필요한 그 지상 기지국하고 사용자 단말기, 거기에 들어가는 XGS-PON 반도체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회사의 가장 강력한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와, 스타링크의 부품을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또 다른 성장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그중에서도 PM, 그러니까 Processing and Memory라는 기술입니다. PM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PM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연산까지 직접 처리하는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CPU나 GPU로 계속 옮겨야 했거든요. 근데 PM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이동 때문에 생기는 병목 현상을 확 줄이고요. AI 연산 속도랑 전력 효율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 PM 관련해서 국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진출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셈이죠. 와, 기술 이야기만 들어도 기대감이 정말 커지는데요. 근데 기업은 결국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실제 경영 성과는 좀 어떤가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최근 분기 실적은 약간 아쉬워 보이던데요? 네, 그 부분 한번 짚어보죠. 맞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이 한 27억 원 정도, 26억 9,979만 원이니까요.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한 11.85% 감소했고요. 영업손실하고 순손실이 각각 16억 원씩 발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 전환이군요. 네, 자료 분석을 보면 이게 왜 그랬냐면 신사업 분야 있잖아요. 위성통신이나 AI 반도체, 이쪽 연구개발, R&D 투자를 많이 늘렸고요. 또 일시적으로 수주 공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로 좀 이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실적이 좀 주춤한 건 미래를 위한 투자, 특히 그 R&D 비용 증가 때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그럼 연간으로 보면 어떤가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다행히 흑자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221억 원에 영업이익이 3억 6,545만 원, 네, 흑자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수치들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적자 전환했지만 그래도 연간으로는 흑자를 지켜냈다는 점, 그리고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다? 부채 비율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나요? 네, 부채 비율을 보면 약 84.49%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 숫자만 보면 좀 높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가 패밀리스잖아요.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 특성을 고려하면요. 이건 오히려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동종업계 평균 부채 비율이 한 74%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비교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R&D 투자를 감안하면 재무적으로는 건전한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시장은 이런 자람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주가 지표들,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최근 분기에 적자였으니까 마이너스 77.96배. 이건 뭐 지금 당장은 큰 의미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이익이 마이너스니까 PER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5.80배. 이게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인데 이게 1보다 훨씬 높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높은 PBR. 이게 지금 시장이 자람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부상 자산 가치보다 무려 5.8배나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의 현재 실적이나 자산보다는 저 앞에 있는 미래, 그러니까 AI 반도체하고 위성통신이라는 이 신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훨씬 정말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미래 가치를 엄청나게 쳐주고 있다. 그렇죠. 반면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자기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냈나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5.09%예요. 연간 흑자이긴 하지만 최근 수익성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하면 시장은 자람 테크놀로지를 현재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그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전형적인 성장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성장주로 본다. 알겠습니다. 주주 구성은 좀 어떤가요? 뭐 대주주 지분율 같은 거요. 안정적인 편인가요? 네, 그 점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100주년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약 66.82%나 됩니다. 와, 66.82%요? 굉장히 높네요. 네, 이건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물론이고 회사가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아주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분석 자료에 포함된 2025년 10월 28일의 수급 데이터예요. 이날 보면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주식을 순배도했어요. 팔았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았는데 주가가 올랐다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산 거죠? 개인들이 다 산 건가요? 네, 특정 주체가 막 주도했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로 의미하냐면 자람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성장 스토리 있잖아요. 위성통신, AI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 시장 전체가 아주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기대감이 막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이 회사는 진짜 크게 성장하겠는데 하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봐야 합니다. 아, 시장 전체의 공감대, 그게 최근 주가 급등의 배경이었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들이 이런 기대감을 더 키웠을까요? AI 수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자람 테크놀로지, AI 반도체 수요 폭증, 글로벌 통신사의 엑스지스폰 공급 강화 이런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 회사의 주력 제품 엑스지스폰 반도체, 이게 AI 시대에 데이터가 막 폭증하잖아요. 이걸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나 통신망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아, AI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니 그걸 빠르게 보내는 통로가 중요해지고 거기에 자람 기술이 쓰인다. 그렇죠.
AI 서비스를 잘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오가는 길이 필요한데 바로 거기에 쓰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뉴스는 위성통신,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우주항공 관련주 부상 이런 뉴스들도 있었어요. 그건 좀 정치적인 이슈 같은데요. 세계 지상에 있는 통신망이 파괴되거나 마비되면 위성통신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이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성통신 기술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커지고 관련 핵심 반도체 기술을 가진 자람 테크놀로지가 좀 반사적인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일리 있는 분석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2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돈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요? 네, 코스닥 상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였는데요. 중요한 건 이 확보된 자금을 어디에 쓸 건지 명확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투자하겠다. 이렇게요. 이건 단순히 돈이 필요하구나. 이걸 넘어서 회사가 미래 성장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렇죠. 근데 이 개별 뉴스들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세계 각국 정부가 지금 국가 안보나 기술 패권 때문에 자체적인 저궤도 위성망 구축에 막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둘째는 미국의 그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라고 하죠. 아니면 우리나라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AI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전쟁이나 재난 같은 상황에서 위성통신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게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 이런 모든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와, 거시적인 환경 따지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람 테크놀로지는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시장 테마랑 연결돼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걸까요? 분석 자료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핵심 성장 테마에 다 속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시장의 높은 관심과 또 프리미엄을 설명하는 핵심이에요. 첫 번째 테마는 AI 반도체, CXL, PIM 테마입니다. CXL도 있군요. 네, AI 시대의 가장 큰 기술적인 과제 중 하나가 데이터 처리 병목 현상이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분류되는 거죠. CXL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서버 안에서 CPU, 메모리, AI 가속기 같은 여러 장치들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이고요. PI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안에서 연산까지 하는 기술이고요. 전부 다 AI 성능 향상에 아주 필수적인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위성통신 우주항공 UAM 테마입니다. 우주항공까지요? 네, 앞으로 다가올 육지 시대를 열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게 바로 저궤도 위성통신이거든요. 이 관련주로 분류되는 거죠.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스타링크 사업이 만약 본격화된다면 지상국하고 단말기용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하늘나는 택시 같은 미래 교통 시스템 역시 안정적인 통신망이 필수적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연관될 수 있는 테마고요. 이야, AI양, 우주항공. 지금 시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두 테마에 모두 발을 딱 걸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기대감이 정말 폭발적으로 반영된 게 바로 그 자료 기준일 2025년 10월 29일의 주가 움직임이었겠군요. 이날 종가가 42,100원, 무려 14.71%나 급등했고 장중에는 43,750원까지 갔었네요. 와, 거래량도 엄청났다고 들었는데 기술적인 차트 분석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었나요? 네, 그날 차트는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랫동안 주가가 어떤 특정 가격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갇혀서 움직였거든요. 이걸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그 박스권 상단을 그야말로 압도적인 거래량과 함께 아주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래 대금만 봐도 2,700억 원 이상이 터졌어요. 이건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집중됐는지를 열심히 보여주는 거죠. 주가 그래프 모양 자체도 시가보다 종가가 훨씬 높은 상승장악형 장대양봉이었고요.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전부를 그냥 단숨에 다 뚫고 올라섰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오랜 횡보 국면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걸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 신호일 수 있다.
그럼 그날 그렇게 시장에 막 열광했던 직접적인 계기나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쌓여왔던 기대감이 그냥 빵 터진 걸까요? 특정 당일에 뭐 엄청난 뉴스 하나가 빵 터졌다기보다는요. 최근 몇 달간 꾸준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되어 온 두 가지 핵심 성장 스토리. 이게 마침내 업번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공감대를 얻었고 그래서 매수세가 확 집중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 두 가지 스토리가 바로 앞서 계속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 트래픽 급증하니까 XGS-폰 반도체 수요 들겠지 하는 기대감. 그리고 스페이스X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확대한다는데 그럼 자람이 수에 있겠지 하는 기대감. 이 두 가지죠. 아, 그 두 가지 기대감이 마침내 폭발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자람 테크놀로지를 그냥 뭐 안정적인 통신 부품 회사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회사. AI 반도체랑 위성통신이라는 이 두 개의 엄청난 날개를 단 핵심 기술주로 그 가치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잠재력이 이제 곧 현실적인 수주나 실적으로 연결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구체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잠재력이 현실화될 거라는 기대감. 그게 주가를 끌어올린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 여러분께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분석 자료에서는 어떤 투자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제공된 분석 자료에 기반한 내용일 뿐입니다. 저희의 투자 추천이나 조언이 절대 아니라는 점 명확히 밝힙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전략은 핵심 성장주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건 말 그대로 현재 실적 숫자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그걸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멘텀에 따라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하고요.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이렇게 막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AI와 위성통신이라는 산업의 큰 흐름에 투자하는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 이런 제언입니다. 다만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요. 네, 이미 장대양봉으로 주가가 확 급등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섣불리 막 추격 매수하는 건 단기 고점에 콱 물릴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럼 언제쯤 사는 게 좋다고 보는 건가요? 좀 기다렸다가? 분석 자료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는 보통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이 오거든요. 그걸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그 눌림목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아주 강하게 돌파했던 그 기존 박스권의 상단, 거기가 앞으로는 새로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격대로 보면 대략 38,000원에서 4만 원 사이, 이 정도 구간까지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그 부근에서 기술적으로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지지되는 모습을 좀 확인하면서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분할로 매수하는 접근이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좀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적으로 제공된 분석 자료에 따른 의견이고요.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눌림목에서 지지 확인 후 분할 매수, 참고할 만한 전략이네요. 그럼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죠.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기술 생태계, 특히 그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엔비디아, 스페이스X 같은 이런 기업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좀 어떻습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동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분석의 핵심입니다. 먼저 위성통신 분야를 보면요.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은 사실상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리고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이런 미국 기업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의 그 XGS-폰 반도체는 이들 기업이 구축하는 지상국하고 사용자 단말기의 핵심 부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대 기업들이 글로벌 위성 인터넷망을 더 많이 깔고 더 넓게 확장하면 할수록 자람의 수주 기회도 구조적으로 그냥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파트너십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들이 잘 되면 자람도 같이 잘 되는 구조다. 그렇죠.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좀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AI 생태계 역시 뭐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람이 개발 중인 그 핀 반도체는 이들 기업이 구축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하고 효율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AI 분야에서도 그냥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중요한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오, 단순 부품사를 넘어서 기술 파트너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 흥미롭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짧게는 한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요. 이 회사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은 결국 무엇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이 고점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분석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분석에 따르면요. 향후 자람 테크놀로지의 기업 가치와 주가를 이끌 정말 명실상부한 주력 사업은 위성통신용 반도체하고 AI 반도체, 핌,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기존에 하던 광통신 사업은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하겠지만요. 회사의 그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은 바로 이 두 신사업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두 개의 엔진, 위성통신과 AI 반도체. 네. 그리고 고점 우려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는 상당히 단호합니다.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다는 시각을 제시해요. 오히려 거대한 성장에 서막이 이제 막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올랐다. 아직 멀었다는 거군요. 그냥 뭐 잠깐 유행하는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인류의 삶과 산업 전체를 바꿀 만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이 시장들은 이제 막 초기 형성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개화기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주가 소진이 단기적으로 보면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고점인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스페이스X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혁신의 시장에서 과연 자람 테크놀로지가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와, 이제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든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자람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한 20년 이상 쌓아온 아주 견고한 통신 반도체 기술력을 발판으로 삼아서 위성통신과 AI 반도체라는 미래의 거대한 두 개의 성장 엔진을 딱 장착하고 이제 막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그 뜨거운 관심과 주가 상승은 바로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시장이 재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요.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또 스스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강력한 무기, XGS-PON 통신 기술, 그리고 새롭게 장착한 핌이라는 AI 연산 기술, 또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 이 세 가지가 미래에는 그냥 각각의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활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세 가지 기술이 서로 어떻게 융합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성 통신망을 통해서 수집된 엄청난 데이터를 지상에서 핀 반도체로 아주 빠르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XGS-PON 기반의 초고속 통신망으로 쫙 전송하는 뭐 이런 식의 융합이 가능할까요? 혹시 이런 기술들의 결합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가시는 과정, 이건 역시 오늘 저희와의 대화만큼이나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기술들의 융합과 시너지.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이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확 채워드릴 수 있는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